이번 시간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2억에서 3억 사이 세부 기준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세부 기준 별표 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가로 안의 내용을 보시면 전기, 통신, 소방 전문공사는 8천만원 이상부터 3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 면허들에 대해서는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적용을 하고 2억에서 3억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등의 그런 식의 일반 건설업 그런 업종들에게 적용된다는 기준입니다. 세부 점수 항목을 한번 보시면요. 수행능력 평가 10점에서 이제부터는 시공실적, 시공 경험을 점수로 보고요. 경영상태 점수도 봅니다. 수행능력 10점에 입찰가격 점수 10점을 더해서 100점 중에서 합격 점수는 95점, 95점 이상이 되면 적격심사 통과를 하는 거고요. 1순위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가격 점수를 85점 정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85점 받도록 되어 있어서 1순위로 85점을 받고 여기에 수행능력 평가 점수 10점을 받아서 95점을 통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적격심사 참여 유형이고요. 여기 간혹 신인도 점수 마이너스 1점에서 4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신인도 점수를 더하거나 빼서 적격심사에 통과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시공경험 평가를 한번 볼 건데요. 시공경험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은 실적 계수에다가 평점 상한점 5점을 곱해서 점수를 계산해내는 거고요. 실적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최근 5년간 공사 실적을 나눠줍니다. 기초금액의 2분의 1, 기초금액을 절반으로 나눈 값으로 최근 5년간 공사 실적 합계 금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공사 실적의 합계 금액이 4억인 경우 그리고 기초금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에 여기 이렇게 식에 2억 5천 나누기 2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계산을 쭉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이걸 먼저 내려서 1.25를 계산을 해내고요. 요거를 계산 한번 해보시면 16점이 나와요. 5년 실적이 4억 정도 있고 기초금액이 2억 5천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실적이 더 많은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쵸? 근데 최고 점수를 5점인데 16점까지 배점이 되네요. 하지만 당연히 최고점이 5점이기 때문에 16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5점까지만 그쵸? 5점까지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계산식으로 금액만 한번 변경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년 실적을 1억 1천만 원 그리고 기초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한번 넣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5를 2로 나눈 1.25가 되고요. 이 계산을 풀어내면 4.4 최고 점수 5점인데 4.4니 마이너스 0.6점이 감점이네요. 그쵸? 요 4.4점을 이번 적격심사에서 한번 실적 점수로 보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인정 기준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요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2번 세부 기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종합공사, 전문공사 업종 간에는 상호 공사를 이제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상대 업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적 인정 기준들이 있어요. 그쵸? 그거는 따로 제가 교육과정 통해서 따로 교육을 해드리고요. 아무튼 그 인정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바로 이건데요.
동일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공사 실적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수의 면허를 가진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이렇게 업종은 그렇죠? 어떤 법령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만약에 토목공사업으로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다른 면허들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토목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신규 면허이지만 이번에 건설산업법에 의한 면허를 하나 추가로 발급했어요 라고 할 때, 이번 세부 기준에 한해서 토목공사업의 실적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모두 합산해 준다는 거. 게다가 단순히 실적만은 한 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는 여러 면허가 있으면 그것들도 전부 다 해서 다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적 인정에서 크게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경영상태평가 점수인데, 경영상태평가는 부채비율 3점과 유동비율 2점을 해서 합산해서 5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감점이 발생하면 당연히 점수 보완을 저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감점 항목들이 있고, 사실 보완을 얘기가 나오는 게 한 감점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등급이 아주 나쁜 경우는 A 등급이 아니라 2등급, 2등급 받는 경우는 점수 보완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그 감점을 많이 받게 되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감점이 조금 있더라도 보완을 위해서 노력해 보실 그런 필요는 있겠고요. 이 점수 계산하는 거를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면, 자,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점수 계산을 하는데요. 요런 내용들은 지금 나라장터 공지사항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라는 정보를 공지사항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요게 다 확인이 되고요. 집안조성 포장공사를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경우에 업종 평균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은 57.81%와 유동 비율은 219.34%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은 50%와 250%라고 하고, 한번 그 계산을 해볼 거고요. 여기서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라장터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해당 업종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전국의 모든 같은 업종 업체들이 그렇죠, 협회를 통해서 부채 정보와 유동자산 정보들을 다 보내주는데, 그걸 통해서 유동비율, 부채 비율을 평균을 해요. 같은 업종에 있는 모든 업체들의 평균이 얼마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은 평균 대비 몇 %의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55%, 그쵸? 그리고 부채 비율이 57%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전체 대비해서는 100% 미만으로 봐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250%니까 유동 비율보다 더 높고 100% 이상으로 보고, 그래서 3점 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입찰 가격 평가 점수인데, 입찰 가격 점수 계산식이 있는데, 이 계산식은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네, 배우셔야 하시고 또 배우셔야 한다고 네,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 계산식에 이제 들어간 항목들만 사실 입력을 한번 해보면, 그렇죠? 입찰 가격 점수 계산은 의외로 어렵지 않게 계산해내실 수 있어요. 계산 순서들만 잘 지켜서 네, 사칙 연산들의 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요것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 점수 계산이 어렵지가 않고요. 일단 입찰 가격이라는 곳에 86.2, 예정 가격이라는 곳에 98, 그다음에 A를 0이라고 두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정 가격을 먼저, 예정 가격 98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입찰 가격 86.2는 네,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러면 이 식이 값을 넣으니 이렇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면 86.2 나누기 98 하니 0.87959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눈 값이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5번째 자리에서는 반올림해서 소수 4번째 자리까지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점수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959를 반올림을 했더니 0.8796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식들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요 식들은 그대로 있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요걸 먼저 계산해 보겠죠. 0.88 마이너스 0.8796을 하니 0.0004가 나오고, 네. 그리고 0.0004에 100을 곱하니 0.04가 되었습니다. 그쵸? 나머지 식은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절대값을 이제 벗어나야 하는데, 이 절대값 안의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로 유지, 이렇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요 절대값을 벗어나서 0.04가 그대로 나오고 이 식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0.8이 되죠. 네. 입찰 가격 점수는 90점 마이너스 0.8점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 네. 1순위가 됐을 때 받게 되는 점수를 제가 85점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4.2점이나 더 받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입찰을 보게 되었네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점수 합산을 한번 해볼게요. 적격심사 합격 점수가 95점이었는데 시공 경험에서 마이너스 0.6을 해서 네, 실적이 좀 감점이 있었고 경영 상태에서 네, 없죠. 감점이 없죠. 입찰 가격 점수에서 4.2 이렇게나 많은 점수를 더 얻어서 적격심사 점수 95점 대비 플러스 3.6점을 더 받고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네, 가격 점수가 높은 경우에, 그렇죠, 시공 경험과 경영 상태 점수에서 감점이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실적이 모자라거나 부채가 많거나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